안녕하세요. 눈물의 여화 리뷰 시간입니다. 드디어 윤은생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슬이와 윤은성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했었습니다. 추측했던 대로 모슬이와 윤은성은 모자 관계임을 스스로 드러냈는데요. 이들이 킨즈가를 삼키기 위한 계획은 무려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슬이는 구치소 수감과 아들 출사 이력을 숨기고 신분을 세탁해 현재 모슬이란 이름으로 홍만대 회장의 애첩으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백현우에 의해 윤은성의 과거 또한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여러 의문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는 12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것은 그의 양부모 또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문인지 그가 입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가족들이 큰 집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윤성의 학비만도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큰 돈은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현재 윤은성은 34세로 그의 입양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모슬이가 홍만대 회장과 동거가 30년째인데요. 그와 동거한 지 8년쯤 되었을 때 윤은성이 미국으로 입양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윤은성의 학비와 양부모의 큰 집으로의 이사 비용은 모슬이가 모두 부담했을 것입니다. 윤은성에 관한 또 하나 의문점은 그의 양부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평소에 그의 양부모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음주운전을 가장한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인데요. 추측해보면 아마도 윤은성과 모슬이가 자신들의 관계와 과거를 숨기기 위해 유일하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던 양부모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다이가 누군가와 통화 후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2주 후에는 미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확신에 차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만대 회장의 방을 CCTV로 지켜보던 모슬이와 은성은 가족들이 촬영된 비디오 영상을 보며 행복해하는 홍만대 회장을 가족들과의 균열을 만들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던집니다. 바로 홍만대 회장 대신 아들, 손자도 가기 싫어하는 감옥을 대신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홍만대 회장은 또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이걸 진심이라고 믿는다면 재벌 회장도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깊이 신뢰하던 모슬이이기에 왠지 더 믿음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범자가 모슬이의 정체를 이미 모두 알고 있기에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홍만대 회장에게 알릴 텐데요. 아마도 복합 리조트 사업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서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혜인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이혼 서류 발각 이후 혜인은 현우에게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대합니다. 혜인이 비서인 나비서, 현우 비서할 것 없이 회사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오죽하면 나비서가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예전처럼 두 사람이 그냥 대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우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한 것 또한 현우를 보호하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혜인은 이혼서류 발각과 도청기 사건으로 한국으로 귀국 시 평소에도 현우를 무시하던 가족들이 현우를 대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을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이 현우를 건드리지 못하게 선수를 친 겁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혜인은 절대로 현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엉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팀에 당장 지시해 노트북, 핸드폰, 뒷조사 등을 시켜 탈탈 털어서 민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인 홍범준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아마도 혜인은 감사팀이 현우 뒷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역이용해 감사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우가 도청기 사건, 홍만대 회장의 검찰 고발 등의 배우가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혜인 아버지 홍범준은 백현우의 뒷조사를 시켰는데요. 그의 일상은 참 특이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코인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를 하고
심지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홍범주는 이 모습을 보고 쟤는 왜 저러고 다니냐, 집이 없어 왜 저런 곳에서 혼자 밥을 먹냐 라며 살짝 안쓰러워하면서도 황당해합니다. 그의 일상은 재벌 사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엉뚱하다 못해 귀엽기까지 합니다. 7화 마지막 엔딩 장면은 혜인이의 기억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현우가 좋아하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독일치료 받으러 가기 전에 사랑스럽고 정말 해맑은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이가 마지막으로 현우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연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우의 뒷조사를 통해 현우가 여전히 4년 전이 자신과의 추억을 잊지 않고 있는 순수한 모습을 떠올리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한 말은 뭐든지 다 믿는 바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나랑 결혼했지 라며 표정에서 애틋한 모습이 감지됩니다. 혜인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현우에게 사랑해 하는 장면에서 현우가 정말로 미안하다며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오열하는 장면에 현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은성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는데요. 혜인과의 미팅에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해 혜인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헤르키나가 우리 쪽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다는 은성의 말에 우리? 하며 거슬려 하는데요. 그러자 은성이 바로 수정해 우리가 아니라 혜인이가 요구한 조건이라고 수정합니다. 또 혜인과 현우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데요. 선을 넘는다며 혜인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현우가 떠난 자리에 자기가 함께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자 더 이상 혜인은 참을 수 없어 함께 식사하지 못하겠다며 그 자리까지 박차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상한 증상은 다시 찾아오는데요. 복도에 나온 혜인이 가방에서 급히 약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혜인의 가방이 아닌 은성의 손에 들려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8화에서는 은성이 혜인의 병명을 알게 되고 협박을 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변에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현우는 킨즈가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현우는 끝까지 혜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곁에 지킬 것인데요. 홍범자가 현우의 이혼 서류에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현우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혼 서류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지만 현재는 혜인 곁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자신은 혜인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범자는 평소에도 백현우를 감싸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진심을 믿게 될 텐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모슬이의 정체를 말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드디어 현우에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슬이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와 어린 시절 그를 보육원에 보낸 얘기, 현재 그의 나이는 아마도 34세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퍼즐을 맞춰볼 것이고 은성이 12살의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순간 번쩍하고 뭔가 스칠 텐데요. 이렇게 모슬이와 은성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